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준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여유 되시면 일단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방송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좋은 컨텐츠를 방송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은요, 물가도 비싸지만 인건비가 특히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 런던에 살 때 한 15년 전 일이죠. 하루는 키를 집 안에 놓고 나와가지고 이제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른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일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급하게 집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일이 생겼거든요. 할 수 없이 이제 그 록스미스를 불렀습니다. 이제 열쇠 전문가죠. 와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줬는데 책받침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바로 열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분 만에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청구서를 보니까 100파운드가 넘게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 정도로 인건비가 정말 장난이 아닌 곳이 영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영국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를 한다든지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가든을 정비한다든지 대부분의 일을 자신이 직접 합니다. 대부분 집에는요, 이렇게 잔디 깎는 기계도 있고 뭐 공구 박스가 이만한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소한 문제들,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문제들은 다 해결을 자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영국에 살 때도요,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 동생이 이제 영국에서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장롱 같은 거를 이제 살면요, 이케아 가서 사잖아요. 그러면 둘이 장롱도 같이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이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게 셀프로 다 돌아가는 것이 아날로그 영국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지만 저는요, 이런 아날로그 방식의 영국에 계속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힘도 좀 떨어지고요, 정교함이 요구되는 일을 잘 해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효율적인데, 문제는 영국에 계속 있다 보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나이가 좀 들면 동남아시아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곳은 정말 인건비가 싸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캠브리지에 머물고 있지만 나중에 애들이 좀 장성해서 다 대학교에 가고 하면요, 저랑 제 와이프는 말레이시아 쪽으로 가서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동남아에서 정착을 하고 싶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서 어디에서 거주하고 싶으신지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좋아요에 보답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애플에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애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는 아니었습니다. 7월 초에 보내드렸던 포트폴리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화면에서 7월 업데이트 종목별 비중을 보고 계신데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애플의 비중은 7위 정도의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투자 자금의 한 4.2% 정도가 지금 애플에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알파벳, 뭐 심지어는 메타 플랫폼즈, 이러한 그 다른 메가테크 기업에 비해서 애플에 대한 투자 확신도 굉장히 적은 그런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었고,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 중에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 아이폰을 잠깐 사용하다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폰으로 다시 바꾼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애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리서치를 하고 많은 기사를 읽으면서 애플에 대한 정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기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시티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티가 애플에 부여했던 그 에스티메이트, 전망치를 약간 하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매크로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플 주식을 사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시티라는 투자 기관에서 애플을 사야 하는 5가지 이유로 어떤 부분을 들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베스트먼트
펀드 투자 기관인 시티에서 이번에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뭐라고 얘기하면서 하향 조정했냐면요. 일단 컨슈머 스펜딩,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지출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생겨났잖아요.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고 거기에 최근 들어서 이제 리세션에 빠져들 거라는 걱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이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했죠. 따라서 이 공급망의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CT의 의견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everal positive driver라고 써 있죠.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일궈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장 동력들이 발견이 된다. 따라서 그래도 애플 주식에는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이름은요, 짐 수바고요. 자, 이분은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목표 주가를 조금 하향 조정했는데요. 175로 하향 조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175면은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봐야겠죠. 자, 175 나누기 현재 주가가 148.47입니다. 148.47 하면 지금 주가에서 한 18%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력이 있다. 따라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목표 주가가 나와 있습니다. 20%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 주가는 그 레스트 오브 피스컬 이어니까 회계연도가 애플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마무리되는 이 회계연도의 어닝의 전망치도 이번에 하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 말이 되면 어느 정도의 어닝을 기대할 수 있냐면요. 5.98입니다. 자, 5.98은 이제 한 주당 만들어내는 어닝을 얘기하죠. 그래서 전체 순이익을 이 주식의 개수로 나눈 것이 EPS, 한 주당 순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바라는 전문가는 또한 2023년 그리고 2024년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어닝의 전망치 역시도 하향 조정한 것 같은데요. 6.51 그리고 6.86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5.98에서 6.51이면 한 8% 올라가는 건가요? 그리고 한 9% 가까이 되겠네요. 그리고 6.51에서 6.86까지 한 5% 이상 추가적으로 2년 동안 상승할 것이다. 9%, 5% 정도의 성장 추세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기로는 공급망의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공급망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6월달 쿼터, 그러니까 2분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즌이 굉장히 좀 조용한 시즌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가장 잘 팔리는 그런 시즌은 이제 4분기죠. 보통 연말 돼서 굉장히 매출이 좋고요. 2분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금은 이제 매출도 적고 생산량도 적은 그런 쿼터이기 때문에 이 공급망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수바라는 전문가는 또한 어떠한 점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가능성이 있다.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아이폰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바꾸잖아요. 리플레이스가 이제 교체하는 건데 이 교체하는 페이스가 조금 더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아이폰을 바꿀 때가 됐지만 조금 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겠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거죠. 원래는요, 스마트폰을 바꾸는 주기가 한 4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4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꾸는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갑을 열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죠. 따라서 스마트폰을 가는 그런 주기가 4년에서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스마트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 뭐 컴퓨터 제품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의 그 순환 주기가 조금씩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경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폰을 바꾸는지, 컴퓨터를 바꾸는지, TV를 바꾸는지 이런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TV를 막 10년, 20년씩 보던 시절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TV를 봐도 그 기능이 별로 차이가 안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요, 사실 매년 새롭게 출시되는 스마트폰만 봐도 1년 전 구모델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카메라도 훨씬 더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따라서 매년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계속해서 핸드폰을 바꾼다든지 아이패드를 바꾼다든지 TV를 바꾼다든지 이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구매력이
전략이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매년 테크놀로지가 너무나 빨리 기하급수적으로 향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기기를 교체할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현재 경제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굉장히 넓은 경제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바라는 사람은요, 지금 5가지 이유를 우리한테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5가지 이유는요, 우리가 왜 애플이라는 주식을 사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논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사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 아이폰 14, 다음 제 모델이죠. 아이폰 14이 계속해서 온 트랙이다. 그 얘기는 이제 선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런칭이 9월 14일 날 하기로 돼 있는데 이 스케줄에 맞춰서 잘 런칭을 할 것이다. 따라서 9월 달에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2023년에는 폴더블 폰도 소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폴더 폰이 나오면 여기에서도 또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출을 상승시킬 만한 호재가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추가적으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쉬프트를 하고 있다, 바꾼다는 거잖아요. 어떠한 패턴을 받고 있냐면, 원래는 이제 저가의 안드로이드 폰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요, 미드, 그러니까 중간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좀 고가의 그런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그랬죠. 만약에 기능에서 많이 차이가 없을 때는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의 하나의 기준이 되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고가 폰을 사면 저가 폰에 비해서 기능이 월등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신기할 것도 많고. 따라서 이런 면에서 가면 갈수록 오히려 프리미엄 제품의 인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애플 제품이 가면 갈수록 더 인기를 구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노트북 있잖아요. 노트북에서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M1이라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M2도 나왔죠. 애플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반도체를 애플의 노트북에 넣으면서 기능에서 월등한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애플 노트북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추세를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애플 같은 경우는 바이백을 또 많이 한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90빌리언이니까 900억입니다. 900억을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주가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하죠. 자, 바이백을 어느 정도 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애플의 페이지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애플로 들어가서 이제 애플의 이제 메인 페이지죠. 가장 끝에 보시면 이제 차트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바꿔봐야겠죠. 넷 인컴, 토탈 레비뉴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요, 여기 뭐가 있냐면 주식의 개수가 있습니다. shares outstanding이 이제 얼마나 많은 일반 주식들이 발행이 되어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가 있죠. 자, 잠깐만요. 제가 화면 좀 옮기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요, 애플의 주식의 개수가 지난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자,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해서 주식의 개수가 감소하고 있죠. 자, 5년 동안 얼마나 감소를 했는지 보시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굉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5년 전만 해도 21빌리언 개가 있었습니다, 주식이. 근데 지금 현재는 몇 개 정도가 있냐면 16.58빌리언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주식의 개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단 하나죠.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의 개수가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애플이다. 5년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0년을 살펴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년 전에 26.47빌리언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다. 16.58빌리언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자사주를 계속해서 매입해서 소각을 시켜버리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늘어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원래 100개의 주식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저의 지분은 1%잖아요. 자, 그런데 이 100개가 50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갑자기 2%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의 기업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자사주 매입이다. 첫 번째 이점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점은 뭐냐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식의 개수가 줄으면 EPS가 올라갑니다.
EPS가 earning per share잖아요. earning이 순이익이죠. 그래서 애플이라는 기업이 만들어낸 전체 순이익을 주식의 개수로 나눈 것이 EPS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earning 발표할 때 earning 그러는 게 EPS인데 이 EPS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분모에 있는 숫자가 계속해서 작아지잖아요. 자사주 매입을 하면 할수록 이 주식의 개수가 작아들기 때문에 순이익이 가만히 있어도 분모가 줄어들면서 EPS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는 애플의 주가는요, 좀처럼 폭락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유, 주식의 자사주 매입의 현황을 살펴봤고요. 자,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Sticky Services Revenue라고 나와 있는데요. 서비스 매출을 얘기하죠. 자, 서비스 매출이 굉장히 스티키하다. 자, 스티키는요, 끈적끈적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좀처럼 가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멤버십에 가입하면, 구독 모델을 신청하게 되면 매달 월정액을 내면서 이제 멤버로 활약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애플이라는 기업은요, 어떻게 보면 팬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세계 최고잖아요. 따라서 애플의 구독 모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따라서 한번 고객이 되면 충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 서비스 매출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멤버의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1년 만에 이 애플의 구독 모델에 가입하는 멤버의 수가 무려 25%나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서비스 매출의 풀이라 그러죠. 가입자의 수가 늘어나면 계속 늘어날수록 이 서비스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수도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따라서 가입자의 수도 늘고 있고 거기에다 애플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비스 매출이 상당히 비중도 그렇고 절대값으로 봤을 때도 좋은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몇 달 전에 애플에서 디바이시즈 애저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디바이시즈 애저 서비스는 뭐냐면요. 이제 지금까지는 애플의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사야 되죠. 그래서 아이폰을 산다든지 아니면 맥북을 산다든지 아이패드를 사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거 사지 않고 렌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구독비를 내면서 이 구독비 안에 렌트값까지 넣어서 한꺼번에 구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아이폰을 산다든지 아이패드를 산다든지 이런 금액이 조금 버거운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 디바이시즈 애저 서비스라는 모델을 통해서 애플의 기기를 빌리고 그리고 구독비를 내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 부분 때문에 서비스의 매출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새로운 상품 카테고리가 런칭될 가능성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리얼리티 헤드셋입니다. 리얼리티 헤드셋은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을 얘기하는데 애플의 증강현실 안경이 올해 말에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애플이 준비해 왔던 새로운 기기는 여태까지 출시하면서 거의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출시되는 헤드셋 역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애플카입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2025년에 애플카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통상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문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루머가 될지 실제로 이제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애플카가 등장한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어느 정도는 상승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애플카가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또 하나의 중요한 거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애플이 가지고 있는 카플레이입니다. 카플레이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모바일 혁명이라는 거는 컴퓨터를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갖고 다니는 그런 혁명이 모바일 혁명이었잖아요. 이 스마트폰 혁명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컴퓨터를 손 안에 넣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손 안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직접 들리고 다녔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바일 혁명, 즉 스마트폰 혁명인데요. 이제 한 번의 혁명이 더 남아있죠. 그게 바로 스마트카 혁명입니다. 자, 이제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낭비하던 시간을 이제 차 안에서 뭐 엔터테인먼트 즐기고 뭐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공부도 하고 화상 채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이 여가 시간을 활용을
할 텐데 여기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모바일 혁명을 주도했던 두 개의 기업이 있잖아요. 하나는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있는 구글, 그리고 또 하나는 iOS를 가지고 있는 애플인데 이 두 기업이 앞으로 스마트카 혁명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물론 이제 제3자로 테슬라가 끼어들 가능성도 높고요. 따라서 이 세 개 기업은요, 향후에 스마트카 혁명이 이제 본격화되면 여기에서 엄청난 매출을 창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서도요, 지금 애플카라고 얘기한 게 이 카플레이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셋이라든지 증강현실이죠. 그리고 애플카, 카플레이 이런 부분도 정말 현실성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주가에 아직 반영이 돼 있지 않다. 따라서 나중에 이쪽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가시성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주가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요, 애플 주식에 대한 수치적 분석을 간단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애플 시킹알파 페이지에 와 있고요. 가장 먼저 레이팅을 좀 보시죠. 자, 레이팅 첫 번째는 퀀트 레이팅입니다. 퀀트 레이팅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5가지의 팩터 그레이드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수치로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자, 3.43이니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점수는 아니죠. 홀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팩트 그레이드를 보시면요, 현재 점수가 3.43밖에 되지 않은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다른 주식에 비해서 테크 주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아직은 다른 주식에 비해서 조금은 비싼 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F학점 가장 좋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성장세는 C-, 프로피타빌리티,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 바로 애플입니다. 모멘텀도 괜찮죠. A, 마지막으로 리비전에서 C 플러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팩터를 종합해 보니까 3.43이라는 퀀트 레이팅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시킹알파의 인공지능의 의견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다음은요, SA 오토즈 레이팅입니다. SA 오토즈 레이팅은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의 의견이고요. 지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총 24명이나 되는 사람이 애플에 대해서 평가를 해줬습니다. 24명의 준 전문가 중에서 1명은 스트롱 바이를 외치고 있고요. 10명이 바이를 주고 있습니다. 반면 9명은 보유 의견, 팔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명이나 되고요. 스트롱셀, 정말 지금 바로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1명이 있다. 따라서 이 점수도 그렇게 높진 않겠죠. 3.29를 받고 있고요. 자, 다음은 월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월가 전문가들은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43명의 애널리스트가 평가를 해줬습니다. 애플을 다루고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43명 중에 무려 26명이 강력 매수를 외치고 있고요. 7명이 바이, 그리고 홀드는 9명입니다. 자, 다행인 점은요, 적어도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 지금 애플의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1명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닝의 추세를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어닝의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자, 리비전즈 그레이드가 지금 C 플러스가 나와 있습니다. 중간 정도의 성적표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 3개월 동안 90일 지금 총 37명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한 예상치를 37번이나 지금 변경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37번 중에서 17번은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어닝의 전망이고요. 어닝 전망이 떨어진 것이 20번이었습니다. 따라서 54%, 45%, 46% 정도 되겠네요. 따라서 거의 비등비등하지만 조금 떨어진 쪽이 더 많았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경제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인플레이션하고. 자, 다음은 디비던드입니다. 애플은 배당도 주고 있는 종목이죠. 자, 그래서 디비던드의 그레이드를 보시면 현재 뭐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 배당률이 아직까지도 조금 낮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거의 1% 가까이까지 육박을 했는데 지금 애플의 배당률은 0.6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만큼 주식의 주가가 많이 안 빠졌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주가가 덜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일드가 조금 낮은 형태를 띠고 있다. 자, 배당률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지만 배당금이 있잖아요. 여기 배당금이 나와 있죠. 이 배당금을 주식의 주가로 나눈 것이 배당률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배당률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자, 지금 현재 0.62%라는 비교적 낮은
낮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아웃 레이쇼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 순이익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활용을 해서 이 배당을 나눠주고 있는가, 전체 순이익의 14%만 지금 사용해서 배당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남아도는 현금이 굉장히 많겠죠. 그 돈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물론 이제 그 자사주 매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애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애플의 배당금은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8.7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금을 올려주기보다는 자사주 매입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10%가 되지 않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9%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비던드의 성장을 몇 년 동안 계속 해줬는가, 그러니까 지난 9년 동안 애플의 배당금은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매년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배당이 조금씩 계속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아까 밸류에이션의 점수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F학점을 받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P 레이시오 TTM으로 보면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애플의 순이익에 몇 배를 곱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는가, 24배거든요. 뭐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죠. 그런데 지난 5년간 평균치를 보시면요, 23.73배입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23배 정도 주면 살 수 있었던 애플을 지금은 24배를 줘야 되죠. 따라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밸류에이션이 과거 평균보다 훨씬 더 떨어진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종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애플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워낙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역설적인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나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갈 데가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투자의 매력이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보시면요, PS 레이시오 1년간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는 6.3배인데요 과거 평균은 5.3배입니다. 따라서 매출을 기준으로 하니까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자, 북밸류로 봐서도 35배나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부분은 좋은 매력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자, 다음은 성장세를 보시죠. 성장세는 과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거겠죠. 자, 매출 지난 1년 동안 매출이 18.63%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이렇게 매출이 18% 넘게 올라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자, 과거 5년의 평균은 11.45%죠. 따라서 과거의 매출 성장보다 최근 들어서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14.7%라는 굉장히 좋은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EPS의 성장은 더 좋았습니다. 37.94%를 보여줬고요. 앞으로 1년 동안 25.61% 정도 성장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은 좋은데요. 그러면 수익률이 어떨까요? 수익률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A+를 받고 있는데 특히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그로스 프로핏 마진입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드렸지만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요, 좀처럼 향상시키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매출에서 직접 비용을 빼고 남은 것을 이 총이익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진화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것이 조금 달라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가 되거나 뭐 이러한 형태가 나타났을 때 이 총이익률이 향상할 수 있거든요. 애플이 그런 경우죠. 지난 5년 동안 39%의 총이익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44%로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서비스 매출이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드웨어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더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마진이 굉장히 높은 80%가 넘거든요. 이 서비스 매출의 마진은. 따라서 43.3%라는 굉장히 좋은 총이익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질 가능성도 높죠. 자, 그리고 넷인컴 마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총이익 마진에서 영업비용 빼고 마케팅 비용 빼고 연구개발비 빼고 인건비 뺀 게 바로 넷인컴 마진이잖아요. 보시면 26.4%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과거 5년의 평균은 22.5%에 불과했고요. 프리캐시플로우 마진도 21.86% 나쁘지 않죠. 과거 평균 19%, ROE는요 무려 149%나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 애플이다. 자,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주가가 굉장히 잘 견디고 있습니다. 물론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애플의 주가는 10% 넘게 떨어졌고요. 6개월 동안은 14% 떨어졌죠. 자, 그런데 그 옆에 다른 IT 기업의 평균 중간치를 보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9%입니다.
됩니다. 자, 그리고 9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다른 IT 기업들은 중간치가 32%나 폭락을 했는데 지금 애플은 오히려 플러스거든요. 1년 동안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합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전체 IT 기업은 중간치가 32%가 떨어진 상황에서 굉장히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애플의 주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을 만들면서도 한 번 더 느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로는 애플을 그렇게 추가 매수하기가 또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신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다른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은 이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고, 애플이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대박이 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증강현실 안경이 등장을 하고, 헤드셋이죠. 거기에다 애플 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카플레이가 이제 본격화되고 나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성장의 모습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